수요 난장판. 자, 대선 시즌을 맞아서 대선 주자를 저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없어 오늘? 그런데 이제 끝내 나오지 않을 대선 주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그래서 오늘은 그 두 후보의 부하를 모셨습니다. 입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자, 국민의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이자 미래 권력의 줄선 두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꼬붕 김병민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김병민입니다. 닮아가네. 정확한 직책이 뭡니까?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윤석열의 입. 그러니까 대변인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던데 예, 그 중에서도 맞습니다. 서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 대변인을 비롯한 캠프의 참모들은 누가 텔레파시로 후보와 가장 잘 교감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조금 윤석열 후보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언제 입당하시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로 치고 나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윤석열 대변인 중에는 사고 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후보가 사고 치지. 천천히 가겠습니다. 시동을 천천히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형 꼬붕 천하람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하는 우리 최재형 후보의 공보특보를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애국가 제사하고 시작하시죠. 공보 특보. 네네. 사실 뭐 대변인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박시영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네. 저분은 항상 날이 서 있는데 작가라고만 하면 톤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에 저런 미소를 난 처음 봤어요. 아유, 작가님. 책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내일 뭐 시판 되는데요. 3세 들어갔습니다. 3세. 벌써. 출발이 좋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웃음 천사 최진봉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일단은 그 미래가 창창한 두 사람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되는데 일단 그 두 분이 왜 윤석열, 최재형을 선택을 했을 것 같은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선택을 왜 했다고 생각을 해? 아니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 좀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근데 두 분의 스타일하고 좀 어울리는 분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잘 갔습니까? 왜냐하면 좀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원래 좀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주로 이제 대세 추종주의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권력 지향형. 맞아. 근데 이제 권력 지향적인데 한 번 이제 스텝이 꼬인 게 있어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꼬였지. 오, 이거는 권력 지향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이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건 아닌가. 당 대표 못 나왔으니까. 네, 아주 그 예리한 지적입니다. 네, 천하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좀 후덕하잖아요. 이미지도 점잖고. 점잖고. 그러니까 이제 능력보다는 인품을 따라간 거죠. 최재형. 최재형. 능력도 있으신 분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이 길은 잘못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모처럼 정확하게 짚네요. 천하람도 약간. 아유, 이거 뭐 웃는데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병민 대변인한테는 그 다른 방송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글로 갔을까?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왜? 뭐 좀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방송이 같이 둘이 하고 있다가 제가 캠프로 가면서 어쨌든 근데 그걸 떠나서 아니 좀 아까 이제 박시영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나는 그러니까 병민 대변인을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서 권력 지향적이라기보다 그래도 괜찮은 친구인데 왜 하필 그쪽으로 갔을까? 그러면 이제 반박.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권력 지향적이었으면 그 타이밍에 윤석열 후보에 가면 안 돼요. 권력 지향적인 것은 천하람 공보 특보께서 말씀하신 거고 전 대세 추종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작가답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시기는 윤석열 후보가 대세를 형성할 때가 아니라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인데 아까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방송을 계속하면서 우리 교수님이랑 이렇게 매불쇼도 나오고 하는 게 즐겁거든요. 또 집에 애도 셋이나 있어서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벌어야 돼. 매불쇼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켜보면서 이런 걸 하기 좋아하는데
대통령 선거 캠프에 가야겠다 그러면은 집에서도 쉽게 허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름대로 정치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5년에 한 번 서는 장에서 네. 나라를 바꾸는 기회가 왔을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당신의 뜻으로 나라를 함께 바꾸자라고 손을 잡으면 그럼 갈 수 있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저한테 같이 나라를 바꾸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맨날 병민이는 이준석 대표 나라를 싫어한다. 바꾸자는 제안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방송에서도 김병민 전 의원은 이준석 싫어한다. 본인 끝까지 아니라고. 아니, 밖에서는 막 싫어한다 그래요. 전화 한번 방송만 해볼까요? 딱 지금 들어가면 잘 받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 각을 세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천하람 지금 처음 봤어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저도 처음 처음 만났어요. 봤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얼굴이 후덕하고 좋네요. 아, 두 그러니까요. 사람이 비슷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를 좀 잘 보좌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답변을 지난번처럼 뭐 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우리 김병민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굉장히 대세 추종형이다 이게 느껴지는 게 왜 윤석열인가에 대한 답변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라를 바꾸자고 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였는지는 상관없는 만약에 거죠. 최재형이 사실. 손 내밀어서도 안 잡았을 거야. 아 그런가? 대세가 아니니까. 대세가 아니고 대세가 손을 내밀면 잡는 우리 이제 김병민 대변인. 예, 아무튼 저도 네. 보면 저도 사실은 집이 전남 순천이니까 네. 이게 사실 되게 좀 힘들어요. 이게 서울에 요새는 왔다 갔다 하고 애 얼굴도 저도 거의 못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애도 있어요. 6살.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혼내거든요. 네가 정치한다고 순천 내려오자 그래놓고 정작 니는 맨날 서울 가고 뭐냐고 지금.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대선 후보 캠프 좀 잘 안 하려 그랬어요. 작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육아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 최재형 후보 몇 번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되게 사람 좋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의외로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좀 배가 불렀나 처음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 솔직히 뭐 법관으로서 할 거 성공할 다 만큼 했지. 했고 모자랄 거 감사원장 없죠. 사실 감사원장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검찰총장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의전 서열 4위인가 5위인가. 요새 검찰총장 깝니까 갑자기?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분이 그냥 배가 불러서 한번 그냥 좀 해보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거였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외의 간절함이 있고 자기가 여의도 문법을 잘 모르고 특히 젊은 감각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 위원장이 와서 이거 좀 꼭 좀 해달라 그러길래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면 생각보다 사람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사람 도와서 물론 우리가 솔직히 5년에 한 번 우리한테 올림픽이잖아요. 네. 이게 대선이 올림픽인데 이걸 해서 저희도 잘 돼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익을 못 얻더라도 이 사람 정도면 도와줄 만하다. 그런 생각이 아무튼. 답변이 후보보다 준비가 더 잘 돼 있어. 너무 좋은데. 이제 들어보니까 사람이 좋다는 거 말고는 왜 갔는지 이유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이 좋아서 가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사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또 있으니까 나도 대통령 옆에 가 있지. 아까 천하람 천안함 아니고요. 천하람 이름도 비슷해. 천하람하고 천하람 우리 천하람 공보특보께서 아까 최재형 그 후보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100% 동의하고 다만 하나 젊은 감각 때문에 우리 천하람 위원장 천하람 천 위원장 이렇게 하면 천 위원장한테 손을 내밀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제가 아무리 봐도 네. 천 위원장은 나이는 젊지만 애늙은이야. 젊은 감각이 없어. 맞아요. 이런 사람한테 저 젊은 감각을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안 맞아. 김병민이다. 그런 쪽에서는 손 내미는 것부터가 감각이 없었다. 착각. 좋은 지적이네요. 제가 또 젊은 사람들 또 이렇게 엮어 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두 분은 후보랑 굉장히 자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 모습은 어떤지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특히 그 윤석열 TV에서 많이 후보는 TV에서만 봤잖아. 어때 실제로 저희는- 만나도 어떻게 뭐 쫙 벌리고 앉습니까? 어떻게? 아니, 실제 모습. 진짜 궁금해서. 아니 저도 지금 앉아 있으면 다리를 좀 벌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 교수님 똑같네. 왜 이래? 대한민국 남성들이 앉아 있는 자세들이 비슷한데 네. 아무래도 몸에 살집이 조금 있다 아닌가 보니까 그 이런 자세를 측면들이 떠나서 있다는 것이고. 어때요? 좀 무서워요? 아니요, 저는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네. 식당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처럼 오랜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기억나게. 저도 TV에서 많이 봤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TV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고 앉아서 10분 동안 뭘 했냐. 솔직히 미워하지 마. 전혀 미워하는데 좀 당황했어요. 처음 만났는데 10분 동안 메뉴판을 고르더라고요. 우리 뭐 먹을까? 이해가 돼 그거는. 대화를 나누기 전에 우리 뭐 먹을까?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게 신중하시네. 10분 동안 골랐다니까요. 술은 안 하셨어요? 술은 했지. 점심이었기 때문에 술은 안 에이 했고. 술. 안 했다니까. 진짜 실망스럽게. 우리는 안 했는데 서비스로 하나 갖다 주더라고. 왜 자꾸 빼지 마. 미화시킬 거냐.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과 만나서 누군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그날 만났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꼬셔야겠다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대세 추종주의자라고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러 얘기 안 해도 그냥 손만 내밀면 편안한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화도 수평적으로 잘 되고. 그럼요. 네, 지금도 얘기를 하면 뭐가 있다. 오늘 체육 형님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좀 방송 이상합니다. 편하게 언제든지 문자 보내. 하지 마. 야 미안. 하지 마.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얼마든지 편안한 얘기 혹시 가능합니다. 여기 매불쇼에 후보님 네. 한번 같이 나가실까요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걸 좀 보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있는지 저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누구의 시청자들의 아니면 진행자? 진행자. 우린 너무 존경하지. 대통령감이지. 잘못 청했다가 욕 바가지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첫날 식사 한 자리에서 바로 결정한 거예요? 오케이, 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걸려왔을 때 이미 결론 냈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당에 몸에 담고 있는데 쉽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을 때 사실은 좀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 이준석 대표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이준석 대표랑 관계가 있는데 바로 가겠습니까? 관계가 있어서 간 거 아니야? 야, 엿 먹어봐라. 씨.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장해찬 평론가하고 김병민 평론가 둘 중에 누가 먼저 캠프에 결합한 겁니까? 장해찬 평론가 이것도 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찬이가 저랑 같이 저녁을 먹는 날 갑자기 형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어디 좀 급하게 가야 됩니다. 30분 만에 자리에 일어나더라고요. 몰래? 그 날이 윤석열 후보를 만난 날이었고 그때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 주인가 무슨 서대문구 행사를 갔던 거거든요. 정치 근데 그때 캠프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관계를 맺었을 때고 저는 꽤 오래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을 때가 딱 그 만났을 때고 여기서 만약 그때가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같이 빠질 때였어요. 이거를 함께 살려내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였기 때문에 만나 보니까 사람이 좋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때 지지율이 폭락한 것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좀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합리하고 지지율이 올라갔죠. 궁금한 거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얘기 나눌 건데 우리 그 치맥 회동할 때 봤잖아요. 네. 같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한 1시간 반을 하고 나와서 대동소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바로 뒤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그 지적했잖아 그때 잘릴 수 있다고. 이준석 얘기 나왔을 때 대표가 저 사람 징계받을 사람 이준석 대표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이 딱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싫으면 아무리 연출하고 연기하려고 해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농반 진반으로 저 사람 징계받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앞에 있는 윤석열 후보는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근데 정치인 술을 그날 2,500cc를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2,500cc를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앞에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 아니 그러게 취해서. 제가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감정이 있고 너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생각이 됐으면 이 대표가 술을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술 잘 먹잖아요. 네네네. 딱 먹고
여기도 좀 타고 해서 같이 속도 맞춰서 먹자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밖에 사람들 카메라는 다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속도 나랑 맞추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 오히려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랑 한잔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배려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많이 드시고 싶어서 드신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얘기는 이따가 제가 슬슬 뭐 구슬려서 아니 구슬려가지고 한번 좀 끌어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재형 후보는 실제로 만나 보니까 뭐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캠프 사람들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뭐 애국가도 제창하고 합니까? 안 그래도 사람 아니 요새 그 제가 무슨 방송만 나가면 댓글에다 천하람 애국가나 불러라 4절까지 가사는 외우냐 뭐 전부 막 이런 게 막 엄청 올라와요. 천하람하고 비슷하니까 천하람 애국가를 불러라. 근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리 캠프에서는 뭐 아침에 조례하면서 애국가 부르는 거 아니냐 뭐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런 건 없고. 근데 저는 최재형 후보가 진짜 사람 되게 좋은 게 저희 대하 빌딩에 이제 그 캠프를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명당이라 가지고 뭐 많이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대통령들이. 네. 근데 거기가 치명적인 단점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에어컨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그렇죠. 네, 6시부터 에어컨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출마 선언 준비하면서 출마 선언문들을 막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네. 저도 제 버전을 하나 쓰고 뭐 다른 사람이 써온 것도 있고 막 그걸 이제 읽어요. 읽으면서 뭐 어느 부분이 좋냐 막 이렇게 하는데 6시 넘으니까 저도 이제 살쪄가지고 너무 더워 막 너무 덥고 출마 선언문이라고 써왔는데 막 구려 막 마음에도 안 들고 막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하는데 짜증을 한 번도 안 내요. 후보가 진짜 짜증을 한 번도 안 내고 진짜 일하는 실무자분들한테도 이게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더운데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품으로는 이거는 진짜 갑 중에 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막 뭐 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그러니까 출마 선언 하루 전날 상황을 설명한 거죠. 하루 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한 며칠 전 이럴 때고. 그 에어컨이 안 나와서 그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썼어요. 진짜로 저희가 이게 약 파는 게 아니고 출마 선언문 뭐 제 거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본인이 왜 감사원장까지 했는데 때려치고 나와서 정치하냐 이거는 본인의 그 고민이 담겨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써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냥 후보님 본인 쓰시라고 그래서 써왔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아마 에어컨 나오는 시간에 쓰셨겠죠. 아니, 그래도 참고로 천하람이 그 당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MC. 아니 그 조중동은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기사도 제법 내요. 반면에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되게 그 칭찬 일색입니다.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 언론이 살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또 기대감들이 있을 거라 우리가 원래 신상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한 10일 선배 아닙니까? 별 차이가 없지. 이제 시작했다니. 누군 뭐 엄청 오래된 것처럼 얘기를 해. 게다가 심지어 입담은 저희가 선배거든요. 그러네. 그 와중에 선후배 따지고 그 와중에 서열 따지고 짠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병민 대변인. 민주당 얘기는 안 해요? 가만히 있어봐. 순서 있으니까. 아니 광팔게 만들잖아. 왜 그러세요? 그 윤석열 후보의 설화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대변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진땀 났던 게 뭡니까? 뭐 120시간 노동, 밀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없었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와 이거 내가 진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뭐 후쿠시마겠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도 있고 네. 120시간 등은 들어오기 전에 있었고 들어오고 나서 있었던 것은 방금 얘기했던 부산일보, 후쿠시마 이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앞서가는 후보고 언론에 관심이 많잖아요. 윤석열 검색을 하면 하루에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계없이 뉴스가 쏟아집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행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나와서 했던 발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고 지켜보거든요. 근데 그 현미경을 가장 먼저 들고 지켜보는 사람이 대한민국 조국 전 장관인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엄청 빠르게 피드백이 나와요. 제일 먼저 조국 전 장 그 매일경제랑 인터뷰했던 거는 원래 지면이랑 인터뷰를 한 거를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인데 아니, 지면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보름이 지났어요. 다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영상을 다 봤는지 놓친 게 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딱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게 부정식품. 그게 부정식품이었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한테 새로운 소식들이 보도 자료가 쭉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기사나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거를 캡처해서 계속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통해서 알지 뭐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보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들 뉴스의 시작이 그때 그 매일경제 그 부정식품 발언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의 SNS 글이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민주당이 대선 주자 당이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뉴스가 커지게 되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맥락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설화, 실언이라고 하면 최소한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불임정당 정도의 발언은 왜 해줘야 글로 튀냐? 이거는 그 뭐야 그 자, 뱀이에요. 자, 뱀이에요. 왜 글로 튀냐? 아니 이 중에서 얘기 좀 해봐. 그 광주에 그 엑셀레이터 조금만 더 빨리 밟았으면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준비들 많이 했네. 아니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고. 후보의 생각과 함께 같이 고민하는 게 대변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니면 후보가 제일 당황스러워했던 거라든지 본인 얘기하기 힘들면 와 야 이거 야 병민아 이거 큰일 났다. 조국이 이걸 또 봤어. 뭐야 이 중에서 현재까지 없어? 네,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후쿠시마는 좀 셌잖아요. 후쿠시마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의 진위가 좀 잘못 전달돼서 굉장히 진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발언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원자력 발전에 관한 얘기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비판이 시작이잖아요. 그게 그 출마변의 1순위던데 탈원전 반대가. 근데 너무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식이 너무 그러나 원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에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진짜 김병민 잘한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잘하는 거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의 생각이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이라면 더 큰 위험하죠. 왜냐하면 뭔가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나아요. 아니야.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계속 커집니다.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정보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럼 그걸 죄송합니다. 나 몰랐어요 하면 이상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송영길로 엮는 게 낫지. 나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 말 실수가 단순히 실수로 그치면 그거는 개선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위험한 건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게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편협돼 있다. 결국 철학의 문제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드러난다면 옆에서 조언한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거냐 나쁜 사람이 될 거냐의 문제면 난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선거를 이길 거냐 질 거냐의 문제에서는 나도 동의해. 네, 그러니까 나는 캐릭터 싸움으로 가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 어차피 캐릭터 싸움. 다음 주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라는 표현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정보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기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붕괴가 없었다 아니면 뭐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이건 정확하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건 팩트가 완전 틀린 거지. 다른 거죠. 틀린 거죠.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 그래서 지지율 올랐으면 김병민 의원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겠지만 김병민 대변인의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좀 떨어졌죠. 떨어졌죠. 그럼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해결하는 캐릭터의 문제였다. 여기에서 윤석열답게 그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는 다 아냐.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제발 최고 영입했으면 좋겠어. 그래 요새 레드팀 만든다면서요. 레드팀. 네, 거기 우리 최욱 모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거기서 희석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개인적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죠 쩍벌 이런 것도 아니 뭐 내가 내 다리 벌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지하철에서는 안 걸린다.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쪽벌 논란 됐잖아. 나는 국민을 포용하는 각도가 이렇게 넓어? 뭐 이렇게 캐릭터로 내 마음이 이렇게 넓다. 좌파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그렇지. 아리안이죠. 그게 도리도리도 그거예요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을 다 아우르겠다. 그렇지. 홍준표와 윤석열 1대1 토론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제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가 정세균 전 총리가 김수미 씨한테 같이 만나서 욕하는 방법이라도 배워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워낙 존재감이 없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진위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네. 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요 얘기 잠깐 하고 싶은 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김수미 그 선생님이랑 만나가지고 욕 그 뭐 하고 그랬잖아요. 참고로 이제 후원 회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그러시면서 뭐 김수미 선생님이 뭐 정세균 후보께서 스캔들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쟁이가 되라, 스캔들을 만들어라. 저 이거 약간 보면서 이거 고도의 이재명 후보 돌려까기인가. 그러니까 욕쟁이 스캔들 이미지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인가. 이거 요즘 안 그래도 민주당 네거티브 말 많은데 좀 이상한 방식으로 참여하시는 건가. 김수미 배우께서 원래 욕쟁이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캐릭터 자체가 본인의 캐릭터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정세균 후보께서 스캔들이라도 하나 만들까 하시는 게 이제 굳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캔들, 그렇죠. 욕쟁이도 여기에 대한 욕. 아니, 그런 걸 따지면 실언이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한 단계 상위 개념이 막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배매협니다. 그거를 감아버리네. 아니 후보자가 튀어도 맥락 있게 튀어야 돼. 맥락 있게. 갑자기 맥락 없이 튀면 후쿠시마 발언 이런 건 맥락 없는 거야. 이한열 보고 이한열을 몰라. 그 전에 광주 가서 막 아는 척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진짜 모르는 거지. 예를 생각해봐. 천하람 대변인도 생각해보세요. 그럼 최재형 원장이 그런 캐릭터로 가면 되겠어. 만약에 지금 김수민 씨가 조언했듯이 뭔가 튀기해서 그런 캐릭터가 가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사실 불닭볶음면 같은 분이에요. 진짜 막 뭐만 해도 막 이슈가 확 되고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그래도 이제 최재형 후보도 몇 가지 구설에 좀 오른 건 있지 않습니까? 좀 올라야 돼요. 저희도 진짜. 애국가 재창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그 선거법 위반 논란 맞아, 대구에서. 네. 그리고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 가운데 이제 캠프 차원에서 가장 이제 위협적으로 느꼈던 게 뭡니까? 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이슈가 돼서 다 기쁘긴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윤석열 총장님 뭐 뉴스를 한 80% 가져가니까 야권 뉴스를. 네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국가는 저희가 이제 취향 존중 좀 부탁드리고 싶고 애국가 얼마나 좋아요. 애국가 부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취향 존중이고 그리고 또 정치에서 정말 보기 드문 며느리 성명서 또 나오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가족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풀었어요. 마이너스라고. 예, 우리 아내를 비롯해서 이게 반응이 계속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조언을 하자면 만약에 언론을 더 많이 주목을 받으려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 대표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쫓아가는 추격자 입장에서는요. 1등 후보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문제를 제기해야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국가 얘기하고 뭐 애국 얘기해가지고는 물론 그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명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니 근데 사실 아까 지금 김병민 대변인께서 이낙연 후보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이낙연하고 윤석열 최재형의 관계는 달라요. 왜냐하면 최재형은 확고한 이의를 구축한 게 아니에요. 1, 2 싸움으로 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상당히 앞서 있고 나머지 홍준표, 최재형, 뭐 유승민 엇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고하게 이의를 구축하는 게 과제고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때리기의 소재가 꽤 있죠. 사실 그렇게 원래 캐릭터가 다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최근에 좀 감싸 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준석과 윤석열의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일 수밖에 없고. 아니 오히려 순위가 좀 더 떨어지니까 일이 빨리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예컨대 저희는 또 저희 스타일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이낙연 후보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후보 네거티브 막 열심히 하니까 근데 갇혀요. 또 거의 그러면서 또 깎아먹는 표가 있고 최재형 후보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남을 공격을 하려고 해도 세게 잘 안 돼요.
문재인 정부는 공격 세게 하는 문재인 정부로 공격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우리는 경쟁적 협력 관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군요. 아니요. 할 때는 해야죠. 또 너무 심하게 잘못하는 거는 또 하고 저희도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고 저희가 입장 다른 건 정책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각을 세우겠지만 뭐 저희가 억지로 막 2위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윤 후보를 공격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고요. 공격 포인트로 잡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네. 너무 뭐 많은 데서 제가 조언을 하나 하라고 드릴게요. 하면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추미애의 길을 가야 돼요.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쭉 앞서가는 주자니까 연대를 하는 거 전략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 옆에 다 방어를 쳐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윤석열 괴롭히지 마. 그러면 안 돼. 필패야 필패.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 일단. 맞아요. 윤 후보님을 공격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런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웃긴 게 박시영, 최진봉이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누구 때려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다고 지지를 안 해준다 이러고 두 사람한테 야 때리면 안 돼. 야 왜 참고 있냐. 아니 최근에 너무 다르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얘기를 드릴게요.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지지율 빠진 게 최재형한테 온 게 아니라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한테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요. 네네. 그러면 두 후보 다 어떤 부분에 봉착했냐면 준비 안 된 정치 초년생, 정치 초짜 프레임에 걸려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두 분 다. 그러려면 정책 능력이 있고 비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두 후보 모두 공이.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요 분들 기성 정치인들이 상당히 치고 나올 가능성. 그래서 제가 있다. 이거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저 전문가시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지지율이 빠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 후보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빠진 게 기성 후보한테 가지 않아서 난처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세훈을 불러내는 경우의 수. 또 오세훈이야?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매불쇼에서 너무 오세훈 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석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서울시장 그렇게 당선시켜 줘놓고 또 대선까지 내려고 그러세요. 아니 요즘도 그런 얘기는 들려요. 최욱이 밤마다 오세훈을 만난다. 이거 참 형님 어떤 경우의 수가 아니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 역량이 있고 잠재력 있는 건 분명히 맞죠. 그럼 맞는데 도전하려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정권을 교체하기가. 치명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 뭐가 거죠. 나와서 지지율이 폭락. 예를 들면 10% 초반대까지 확 밀린다든가. 그래서 비상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데 기성 후보들도 그걸 못 가져가. 못 가져가. 이럴 때. 근데 왜냐하면 또 8월 말부터 지금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네. 9월 초부터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그 4단계로 넘어오면서 서울 확진자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 이 방역도 비상입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에 낙마하는 경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세훈 차출론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명분에서 욕심꾸러기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 치른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프레임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유승민 그다음에 원희룡, 홍준표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 흐름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건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경기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경기지사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계속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희룡 지사가 그만둬 버렸잖아요. 아유 잘하셨죠. 우리는 누구처럼 잘한 겁니까? 도지사직을 이용해 먹진 않으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방역이 이렇게 주는데 기본소득 홍보하는데 35억 뭐 재난지원금 뭐 다 해. 자 여러분 아사리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락 좀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끝으로 묻고 광고 좀 듣고 올게요. 네. 그 윤석열 후보 SNS 있지 않습니까? 네. 강아지가 이제 뭐 쩍벌남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거 후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 홍보팀이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후보 집에 관련돼서는 아마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집에 한번 가보니까
집에 가봤어요? 네, 가봤죠. 그 어디 몇 층이에요? 그 춤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다 공개가 됐어요. 입당하는 날 입당원서 이렇게 들었는데 쫙 줌으로 돼서 주소 전화번호 같이 있는데 전화가 막 쏟아지더라고. 아니 뭐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지는 그 아파트. 건물 맞아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맞구나. 같이 갔는데 여기저기서 개들이 막 튀어나와갖고. 네. 근데 굉장히 그 아이들이 순수하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그 사모님 계셨어요? 강아지들이.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 계셨어요? 아니 사모님 계셨냐고. 제가 갔을 때는 사모님은 없었습니다. 안 계셨고. 네. 그래서 강아지들이랑 저도 재밌게 놀고 왔는데 얘네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와서 부비부비 하니까. 그래서 같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사진에 찍으면 그게 인스타그램에 잡히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관리를? 그거를 홍보팀에서도 기획도 하고 또 집에서 같이 찍기도 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구나. 난닝구 말고 흰 티라도 입으시라고 그러세요. 이게 너무 이렇게. 난닝구가 좀 색이 바래서. 그러니까. 네, 저희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선물 보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따로 구입하신 걸로 알아요. 색다른 난닝구. 농담입니다. 네. 오늘 수요 난장판 아주 풍성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김병민 대변인이 그토록 원하던 민주당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군요. 네. 김병민 대변인이 가장 좋아할 만한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가장 큰 숙제가 이제 원팀이 과연 될 것이냐 경선 이후에 이제 그런 와중에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장담할 수 없다. 이 발언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뭐 어떻게? 저부터요? 네. 야 이거 당 선거를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발언들이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결국은 지지자들이 분열돼서 다른 데로 역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받아든 지지자들이 또 막 댓글로 사실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데 이상민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신체적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뭐 내부적으로 일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 조폭이랑 사진 찍었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일들이 너무 좀 과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좀 국민 앞에 미래를 얘기하는 정당의 경선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그 준비해온 팝콘 좀 더 드세요. 마치 영화 보듯이. 지금 발언하신 게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이 발언한 것은 이상민 의원은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당에 그분은 지사직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물어본 것은 이제 서른 의원은 이낙연 후보의 캠프의 선대위원장. 이 뱀의 혈라 일부러 이렇게 엮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것도 엮어요. 저런 거 속지 말자.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선거 치르느라고 사실 코가 석자라 가지고 민주당 경선 잘 모를 수도 그럴 수 있어요. 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엮은 거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일부러 엮은 거야. 원래 엮어 잘. 그런데 그 이상민 위원장은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경선에 있어서 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를 지사직 사퇴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건 부적절하죠. 누가 봐도. 그다음에 서른 의원은 캠프의 그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입니다.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 이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원팀 정신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은 맞거든요. 그러면 캠프에서 그 다음에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뭐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사실 이낙연 캠프에서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우려 섞인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저는 사실 양쪽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방금 우리 김병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지자분들이 이상민 선대위원장한테 무슨 막 장애 비하 같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빨리 선을 그어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서른 의원 얘기가 이런 게 아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원팀 정신으로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치적 고려를 먼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안 됐을 때는 그 표가 대부분 이재명 지사한테 가지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안 됐을 때는 그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많이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여론조사들도 거꾸로. 반대구나. 반대야. 제가 역시 저희 당에 너무 제가 내몰돼 있어서 정반대야.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네, 아무튼 그러면 뭐 전혀 다른 얘기니까 아무튼 뭐 잘하기를 바라고요. 원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자 그러면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메시지를 다 내고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에 따라서 득표에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우리 그 전문가시니까 그걸 좀 분석을 해주세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낙연 후보는 이 부회장은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 정세균 후보는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는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두관 후보 이재용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요건 나한테 쫙 와닿네. 와, 내 마음이 쭉쭉 오네. 아니 최욱 씨는 재벌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합니다. 이재용에 대해서는 사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법대로 건 한다. 없어요. 그게 법대로. 아니라 법과 법대로.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신이죠. 그 윤석열. 근데 법과 윤석열은 원칙.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을 존중한다. 왜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거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사직 계속 유지하는데 거기는 비판해 그러면 그거 법과 원칙이잖아. 최진명 교수가 막판에 홈런 쳤어. 김병민. 근데 삼성에서 우리 매불쇼에 뭐 좀 PPL이라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왜요? 뭐라도 좀 해야지 이게 좀 더 애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삼성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사랑한다니까. 삼성은 우리 광고를 안 넣어도 저는 광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과 이재용은 다르다.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일관돼요. 사실 최욱 씨가 그 전에도 방송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이다. 단호합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향되는데 이 문제는 아무튼 원칙적이야.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민주당 경선에 이 후보들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렇지. 메시지가 약간씩 이제 온도 차가 있으니까. 영향이 있나 이게?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만 보면 없어. 여론조사 상에서는 어쨌든 60-70% 정도는 찬성이 높았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이에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찬반이 팽팽했고 중도층도 찬성 쪽에 좀 더 높았어요.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근데 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평도 있던데 뭐. 아니 저희도 해봤는데 드라이에게 해도 그렇게 나오긴 해요. 이게 너무 그것을 폄훼할 건 아니고 인정하는 속에서 그러나 권리당원이나 핵심 지지층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대가 높죠. 지지층이 넓기 때문에 광의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득을 보는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 득을 볼 거다. 물론 김두관 의원도 시원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 좀 뭐랄까 득표력이 좀 낮기 때문에 바로 지지율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추미애 전 장관은 조금 득을 볼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추미애 장관 얘기했으니까 후보 얘기했으니까 요거 이제 발언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 그 참들 이렇게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거 냈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이 추미애 후보의 이야기는. 후임 장관이 박범계 장관에게 하시는 말씀. 박범계 장관입니까? 요새 박범계 장관이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게다가 또 요새 사실은 박범계 장관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스승으로 알려진 한인섭 교수가 예전 박근혜 정부 시절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누굴 바보로 하냐. 대통령이 의중 없이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청와대로 또 쓱 올라가네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 명확하게 이 목적어를 정하지 않아서 한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에서 법과 원칙대로 했으니까 대통령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저는 상황을 분석한 거예요. 이런 때 법과 원칙을 지키라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표심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뭐 여론은 좀 뜨겁기는 하겠지만 경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네. 지으면 되겠죠? 네. 아, 오늘도 역시 최재형 후보 얘기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한 80%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 아닙니까? 공격을 저희도 논평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가석방에 대해서? 가석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더 큰 투자, 고용 뭐 이런 걸로 국민들에게 이 빚을 갚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결코 이렇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지 마라. 따끔한 당부도 하는 아주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고 하는 우리 최재형 후보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논평을 냈었습니다. 내용이 민주당 후보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 천하람 특보 만약에 굉장히 이거 좀 결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럼 하지 마세요. 결례되는 질문 가능성. 최재형 후보가 만약에 이제 지지율이 너무 계속해서 이제 좀 답보 상태라 중도 하차하게 되면 딴 데로 갑니까? 일단 본인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없지. 그건 없죠. 없는데 저희가 저희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우리 김병민 대변인 거두고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혹시나 뭐 그런 시나리오가 생긴다.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죠. 그때 가서. 마지막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를 한번 좀 물어보죠. 후보들. 최재형 후보는 뭐 관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또 친 이준석이니까. 그렇죠. 워낙 존경하거든요. 아무튼 뭐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니까 최재형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서로 소통을 잘 하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뭐 템플을 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뭐 카톡을 하는지 전화를 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행사에 왜 참석 안 해요? 우리도 전화합니다. 직접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접 전화도 하고 해요.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병민 대변인 통해서 하면 또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그때 행사 참여 못할 때도 안 했잖아. 그때 저희 미리 얘기하고 양해도 구하고 저희 가능하면 또 저희 그 사모님 대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양해도 구하고 그거에 대해 미안함을 사모님을 참석시킴으로써 그리고 어제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당 대표한테 힘 좀 실어주자.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한 게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고요. 2030들이 봤을 때 젊은 리더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람 특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듯이 우리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바쁘면 저 사모님이라도 행사에 좀 보내라. 그러면 행사 더 흥행되잖아. 제가 그 얘기 해놓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누가 또 욕을 먹었어요? 우리 윤 총장님 지지자셨는데 얼마나 많이 욕을 하는지. 사모님이 등장하면 안 됩니까? 행사에 당 지도부에서 저는 최재형 후보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 봉사활동하는 날이 출마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출마 선언하는 날에 더 빛나도록 사실은 이 봉사활동 일정도 좀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 준비할 시간도 넉넉했고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겠죠. 야, 1타석 몇 피야 이거. 근데 하나 질문이 또 있어. 마지막에 그 원희룡 지사한테 진짜로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보이콧 행사 보이콧. 그건 진짜 사실관계가 그거는 어제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사람은 아니고 딴 사람 매우 윤석열과 가까운 정치인이 원희룡 지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뭐 가야 됩니까? 가지 맙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목소리 톤이 아니 근데 TV 토론회 조기에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이건 확실히 정해야 되는 게 아직 당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다음 그 일정이 진행되는 건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뭘 한 해 만에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러면 토론회 일정이 결정이 되면 무조건 참여를 하는 겁니까? 후보 등록 이후 결정이 진행되는 당 준비 일정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캠프는 다 갈 겁니다. 무조건 후보 등록 이후 8월 말에 등록하는 거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누가 나올지 말지에 대한 아니 출석부 명부가 있어야지 출석을 부르잖아요. 수강 시정 정정할 수 있거든요. 알았어. 아니 근데 그런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 일정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등판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8월 말에 이걸 등록을 아예 받고 버스가 출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우리 당에서 뭐 후단협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오세훈 후보님 뭐 떡밥은 이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근데 지금 오늘 발언하는 거 보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감정이 많이 있네. 많아요. 아니 오늘 발언뿐만 아니라 많아요. 갈라섰네 완전히.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따로 뭐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준석 당대표 되던 우리 더 라이브에서 그날 처음 만났잖아요. 당대표 축하한다고 선물도 줬다니까요. 진짜로 책을 두 권 제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책 제목이 겸손해라.